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인 종목은 바로 재건축이었습니다. 지난 이 서울시장 선거 이전부터 후보들이 경합하는 단계에서부터 벌써 재건축의 움직임은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를 보시게 되면 이 압구정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 이후에 다른 주요 재건축 단지까지 옮겨붙은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이처럼 과열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이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 활성화 시간의 단기적인 이 급등 현상이 결국 이 수도권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활성화 전략의 이전에 보호장치를 준비를 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이었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의 보호장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호장치들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 앞으로 정비사업에 큰 폭풍이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완화든 아니면 규제든 상관없이 소급 적용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찍 그러한 정책 조치가 나오기 전에 미리 포지션을 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앞서 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말고 새로운 이 보호장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정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서울은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의 총량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신축 공급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죠. 물론 지난 2016년, 17년, 18년 동안에 어느 정도 공급이 있었지만 그 이전의 시장이 정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정책으로 일관해 온 바 신축 공급 자체가 희소해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재개발의 경우에는 2014년 이후에 신규 구역 지정이 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규제가 일관되어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을 피부로 와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말입니다. 자, 서울의 노후 진행 속도가 지금 쾌속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서울의 공급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1기 신도시도 이제 연수를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도심이 개발되는 이 정비사업으로 인해 재탄생되는 보완되는 형태로 개발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식으로 새로운 신규 택지를 지정함으로써 도시만 공동화되는 구도심이 쇠퇴하고 또 신규 택지로 인구가 수요가 이동하는 이러한 난잡한 개발식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개탄할 노릇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자, 서울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민간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한 난기류와 공동화 현상이 크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얼마 후 지나게 되면 1기 신도시도 다 재건축 연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택지를 마구잡이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는 썰물 빠지듯 빠질 것이고 해당 지역은 버려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라도 이 서울에 살아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나을 것이니까요. 자, 지금 이 노후도가 장난이 아니게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신축, 요즘에 희소하죠. 이런 희소한 공급에 편승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신축 선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똘똘한 한 채도 신축 강세로 가는 큰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정비 사업을 그동안 억압했던 이유는 뭐냐면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신축이 희소한 구조로 가다 보니까 많은 자본들이 몰려서 신축 가격이 올라가고 주변에 노후된 아파트까지 가격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리로 정비 사업 자체를 규제하고 억압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까지 왔을 때
뒤를 돌아보게 되면 정비 사업을 막은 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래된 30년, 40년 된 아파트도 서울에만 있으면 죄다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공급 활성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은 신규 택지를 지정할 수도 없죠. 무조건 민간 정비 사업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단기적 상승을 우려해서 계속 막아온 결과는 지금 이미 뻔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궈서 결국 다 굶어 죽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미 만들어진 장은 너무 비싸져 버렸습니다. 자, 앞으로는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을 담궈야 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자, 공급이 원활해져야만 가격 안정화가 될 것이고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해소되기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구더기가 창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단기 상승을 피하다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울이라는 곳이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유럽 국가나 아니면은 유서 깊은 국가의 도시가 아닙니다. 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굉장히 짧죠. 근대화 역사가 짧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장을 한 것이고요. 아파트 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용적률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용 연수를 장기화할 수 있는 건축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계속적으로 과도기를 피하게 되면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결국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요.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난개발로 인해서 자본을 손실하고 또 경제 효과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실례로 여러 가지 교통 노선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신규 택지를 통하게끔 계획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3기 신도시가 정해지고 거기에 깔릴 수 있는 노선을 기획하고, 하지만 20년, 30년 장기화 됐을 때 미래에 돌아보게 되면 이것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계획한 경제 효과를 다 온전히 누리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기점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얼만큼 빠른 속도로 전개될 수 있는지에 따라 서울의 운명은 또 한 차례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화 정책을 무작정 펴면서 가격 상승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가격 상승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제어하는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서울 공급의 활성화 키는 민간 정비 사업 온리원입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는 반면에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집값 상승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이 또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장치들을 먼저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활성화 이전에 할 수 있는 이 최대한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이 거래를 제한하고, 그리고 조합원 자격을 강화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시장 상승 효과, 그러니까 애초에 참여자의 수를 줄이는 활성화를 하되, 이 활성화 안에 들어가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장으로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못 막을 수밖에 없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 종목들에 대해서 멤버십에서 많이 다루긴 할 텐데, 자, 이렇게 이미 진행되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거래를 제한하고 또 자격 강화를 통해서 참여자를 일부러 줄여서 돈이 있어도 못 들어오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것은 조합원 자격 강화입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제한일을 당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그 이후에는 현금 청산 당하는 그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은 거래를 못 하죠. 예. 근데 이것을 안전진단 판정 후로 당기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제한이 되겠죠. 예. 살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는 겁니다. 네. 자, 물론 지금 상황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이 어쩔 수 없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전진단에 들어가기 이전의 단지들,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고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합 설립 인가로 당기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관리처분 인가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바뀌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초기 단계에 있는 시장에 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과정이 문제인 것이지 자본이 유입되는 시장은 반드시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규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될 때 권리산정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 관련해서도 최초의 이제 조합원 자격인 거죠. 이것도 재검토를 하자. 자,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이 이제 쪼개기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외사항이 있거든요. 그 유형들도 모조리 다시 검토해서 제한하자. 자, 이 제한들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염두에 두고 있던 재건축 진행 단지는 더 늦게 되면 못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다 오르고 나서 피 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자, 자격 제한이 당겨지면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한이 나옴으로써 인해 이미 시장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재건축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거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못 사니까 늦으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수요는 늘어가게 될 것이고, 지금 호가 굉장히 높은 단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하나 둘씩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변 지역까지 가격을 견인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 전략들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차피 재임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유도하는 전략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바로 정비지수제 폐지입니다. 자, 이거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지금 새로운 구역이 지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정비지수제에서 연면적 기준 노후도를 보는 겁니다. 그게 폐지가 되면 재개발은 날아갑니다. 지금 진행 안 되는 초기 재개발, 특히 프리미엄도 안 붙어 있죠. 이런 지역들에, 서울에도 꽤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사실 가격이, 호가가 크게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요, 이제 하반기에 남아있는 것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정비기수 폐지와 관련된 이슈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매입해서 최대한 서울 쪽에 진입하시는 것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돌아봤을 때 미래가 바뀌는 최대 결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정비 사업에는 큰 변화의 물결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이 미래를 바꾸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이 정비 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제안을 보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상단에 놀라운 부동산 블로그, 그리고 제 댓글 첫 번째 창에도 주소가 있으니까 눌러주시고 이후 신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도 쫙 시청이 가능하실 겁니다. 약 40개 정도 됩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